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중국의 사찰 건축을 보면 비례가 위압적이란 느낌을 받습니다. 궁궐도 규모가 지나치게 크죠. 일본은 불필요한 장식이 많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성격이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우리 궁궐은 인간을 중심으로 천지운행의 이치를 담았습니다. 말하자면 휴먼 스케일의 완성이죠. 경복궁이 단순한 소풍 장소가 돼도 좋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은 게을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궁궐에 대한 식견을 쌓는다면 더 많은 비밀들이 보일 겁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기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김준혁 교수님 경복궁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1부에서 도입부에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옮기게 되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예. 아니 저 조금 전에 이제 그 멘트 예. 또 들으면서 예.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분이 어제 이야기할 땐 뭐 건축가인데요, 막 이제 얘기했는데 또 본인이 또 시인은 또 시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가 어쩌면 그렇게 멘트를 잘 만들었어요. 아니 경복궁의 핵심이 뭐냐면 예. 정도전이 예. 조선 경국전에 경복궁 지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예,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아. 화려하면서도 사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말이네요.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궁궐이 사치하게 되면 백성들이 수고로워진다. 그리고 맞죠. 또 예. 재정을 손상시킨다. 그런데 누추하게 되면 조정의 위험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기 예. 때문에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게 하고 화려하지만 또 사치하지 않게 네. 만든 것이 경복궁이다. 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복궁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금성 보고 와가지고 예. 굉장히 그 경복궁이라든가 예. 창덕궁이라든가 예.
또 나머지 지역에 있는 행궁, 예.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의 화성행궁, 예, 화성행궁. 예, 예. 이런 거 보면 되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예. 사실은 이제 답사 안내하면서 예. 그런 이야기 하죠. 거꾸로 이게 작아서 훌륭한 거다. 음. 왜 그러냐면 검소한 것은 덕에서 나오는 거고 예. 사치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사치나 악에서. 예. 예.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 공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옛날 역사가 예. 요임금, 순임금 우리가 요순 시대를 요순 시대. 이야기할 예. 때 예. 가장 태평스러웠던 예. 시대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요순 황제, 요임금, 순임금이 예. 나라를 다스릴 때 왕성이 띠집이었어요. 초가집이었단 말이죠. 거꾸로 초가집일 때 그리고 흙으로 만든 섬돌과 이 벽면들이 예, 예. 되어 있을 때 이때가 가장 태평성된 것이고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 있을 때가 거꾸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이 조정의 위엄도 보이면서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주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짓지 않은 건물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선 건축이 어쨌든 성리학이라고 하는 예. 그런 사상을 예, 예. 담고 있다. 예. 사실 우리가 성리학을 굉장히 고루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것은 성리학이 갖고 있었던 사상을 그걸 잘못 적용시켰던 관료들 혹은 사대부들의 문제인 것이지. 그렇겠죠. 한편으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와 인간을 연구하는 예. 학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고 사실 조선시대 때는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이 공자의 논어가 예, 예. 가장 실용적인 책이었어요. 실학의 실학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다산 이야기할 땐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예. 다산이 목민심서나 예. 다산 시문집 쓸 때 예. 제일 많이 인용하는 책이 논어예요. 왜 그러느냐? 논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논어를 읽었거든요. 예, 예. 논어를 통해서 너희들 이거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봐라. 이 논어에 공자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맞는 거다. 얘기하거든요. 저는 공자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사상들, 건박함, 검소하고 박실함. 예. 이것이 바로 조선 건축의 투영이 돼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이다. 경복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멘트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내가 또 이 얘기 안 하고 갈 수는 또 없어서 또 시간 확 또 이 7분 잡아버렸네요, 이게. 예. 어쨌든 이제 2부로 다시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2부에 해야 될 이야기를 어떤 걸 하려고 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분이 예. 각 전각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한 것들, 이제 해설한 내용. 예, 예. 이것까지는 다 모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역을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하고 그 사이사이의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놓은 거죠. 예.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교태전이다. 예. 교태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교태전은 이제 왕비의 침전이다. 침전이다. 예. 창덕궁의 대조전과 같고 창경궁의 통명전과 같다. 그래서 태의 의미는 이렇다. 요 정도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더 깊이 이야기해서 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음양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주역은 음과 양에 대한 음양이죠? 이야기를 예.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태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괴의 한 이름입니다. 예. 태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위가 이제 두 개의 괴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는 곤괴. 곤. 예, 곤괴. 밑으로는 천괴. 천. 예, 건괴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괴가 위에 있고 곤괴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건괴가 위에 있고 곤괴가 아래에 있는 것은 천지비라고 해서 비괴 아주 안 좋은 괴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천태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서 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태가 중요한 거냐? 예. 땅의 기운은 모든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기운이 아래로. 예. 하늘의 기운, 예. 천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치는 거죠. 기운이죠. 그렇죠. 예.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으면 야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운이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있어 만나는 거야. 이게 만나는 거. 그러니까 기운이 두 기운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니까 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왕자를 생산해라 이건 거예요. 아. 그런데 만약에 하늘이 위에 있고 천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 네. 그러면 하늘의 기운은 계속 위로만 올라가고 땅의 기운은 아래로만 내려가면 기운이 만납니까? 안 만나죠. 자식이 안 생겨. 그래서 주역의 64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개가 이 천지빗개예요. 이게. 아하. 제일 좋은 개가 지천택개입니다. 이게. 지천태, 산천대축, 뭐 이런 괴들이 예, 예. 굉장히 좋은 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교태전을 지었다. 그렇죠. 그걸 따라서 교태전을 지은 거죠. 요런 내용을 갖다가 저는 지금 이분이 길게 했던 이야기를 제가 또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건축물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뭐 함원전이다. 그럼 원기를 갖다가 담아내고 있다. 원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원의 그렇죠. 예. 기운이잖아요. 예, 예. 그죠? 그것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머금고 있다 터트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령 근정전이다. 예. 하면 이제 정치를 바로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근면하게 해야 된다.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것이 어떤 문헌에서 어떤 의미로다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또 어떻게 음양오행적으로다가 이야기하느냐. 아하. 다른 책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 이 책 안에 나오는 것은 근정전의 배치와 관련된 겁니다. 아하. 사실 저는 요 내용을 지역 공부하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나중에 예. 그 내용을 써야 되겠다. 아. 이거는 어느 누구도 쓴 적이 없으니까 내가 예. 딱 써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제가 나중에 폼나게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사실은 몇 차례 제가 경복궁 답사 갔을 때 예. 근정전에 사람들한테 쫙 설명을 해주는 거 이게 이렇고 막 그러면은 예. 완전 뻑 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서경에 나오는 황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아. 막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거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라면서도 좀 서운했어요. 요건 인생 도처 유상수. 그래서 그런 황극이 갖고 있는 의미, 홍범구주의 의미를 갖다가 담아서 낸 거예요. 사실 이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의 정치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건 약간 별다른 이야기인데 이 경복궁이 어쨌든 정치적 공간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통 이제 검사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변호사하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대부분이 관료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태반이기도 하고 예. 또 뭐 대학 교수하다 들어온 사람들도 뭐 있기도 그렇죠. 합니다만 예. 이 사람들이 꽤 배운 사람들이에요. 꽤 배운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정치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야만 이렇게 그렇죠. 공부를 하다가. 제대로 된 정치를 공부하려면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서경을 읽어야 돼요. 아. 서경을 읽고 맹자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나 서경도 읽지 않고서 정치하겠다. 웃기는 얘기예요. 동양의 어떤 정치사에 있어서는 그것은 불황무식한 자들이죠. 그러니 이 모양인가요? 예, 그런 자들이 정치하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이전 시기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지만 합리적 정치가 이어졌던 것은 바로 당시에 관료라는 사람들이 사대부로서 이와 같은 사서삼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치 교과서거든요. 다 행하진 못해도 그렇죠. 알고 있으면. 예. 마음속으로 갖고 있고 그것을 어쨌든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있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 찾아내서 썼더라고요. 저는 경복궁에 대해서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들을 또 찾아 있나요, 쓴 내용들을 그러면? 못 봤어요.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석사 때 우리 제가 다녔던 연구에서 저희들한테 연려실 기술을 이긍이 쓴 연려실 기술을 다 읽어라. 그래갖고 저희가 한 2년 걸쳐서 읽으면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왕실의 뒷이야기 또 사람들 살아갔던 조선시대 뒷이야기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에요. 만약에 그때 연려실 기술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의 역사 상식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웠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책을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읽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답사할 때 말이죠. 경복궁에 앵두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저 앵두나무가 왜 있는 거냐. 그러게요. 혹은 왕실 건물들에 창덕궁에도 있고
창경궁에도 있고 저희 화성행궁에도 있고 막 앵두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앵두나무가 왜 저렇게 심어졌을까 의아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앵두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들을 말이죠. 식물학자나 나무학자들 잘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이 이게 거꾸로 연려실 기술에 자세히 실려 있어요. 아하. 왜 실려 있느냐? 예. 세종이 말이죠. 이 양반이 간식을 좋아했어요. 댕기면서 따서 드시는. 아이 그것이 아니라 간식을 좀 좋아. 예, 예. 했고 예. 또 뭐 비만이기도 했죠. 네, 비만이었다고. 예, 예. 근데 이 아들 문종이 엄청난 효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철에 나오는 제일 맛있는 간식이 뭘까? 그게 역시 지금처럼 무슨 뭐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없을 뭐 때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앵두나무를 직접 심은 거예요. 앵두나무를 직접 심어 가지고 예. 그 앵두를 자기가 따서 예. 아버지께 드린 거죠. 근데 이걸 이 안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이후에 세종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한테 앵두를 이제 갖다 바치면서 예, 앵두나무를 직접 심은 것을 갖다가 아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앵두나무를 많이 심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의 모든 궁궐에 반드시 심어야 될 첫 번째 나무. 앵두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을 갖다 이해할 때 앵두나무를 같이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우리 수원에 있는 화성행궁이다 그러면 뒤에 예. 심었던 나무들이 있어요. 예. 그건 주로 뽕나무들을 많이 뽕나무들. 심습니다. 뽕나무, 소나무들. 예. 뽕나무 왜 많이 심느냐? 예. 뽕나무가 실용적 나무예요. 뽕나무는 크게 사람들이 말이죠. 예. 뽕잎을 따가지고 예. 누에를 통해 갖고 누에를 길러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비단을 만들기 예, 예. 위해서 뽕나무를 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뽕나무 가지가 활 만드는 데 있죠. 재료예요, 그게. 우리가 활이 다 순전히 대나무로만 만들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나무와 뽕나무를 결합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를 많이 심는 건 거꾸로 군사적 측면에서 전쟁 대비도 그럼요. 그렇듯이 그것이 각 국왕마다 특별하게 좋아했던 나무들이 있고 그것이 그 이후로 이제 법식으로 정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세종이 좋아했던 사실은 문종이 아버지를 위해서 심었던 그 앵두나무가 그 이후에 궁궐 조경에 이제 전형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요 책 안에 이제 자세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자선당이라고 하는 건물, 이게 예전에는 이제 동궁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오쿠라라고 하는 이제 한자로 대창이라고 하는 이 아주 더러운 인간이 이 자선당을 띄워가지고 동경으로 갖고 갔죠. 그래서 지가 호텔을 짓고 그 호텔 앞에다가 왜 이렇게 뭐 박제처럼 뒀다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동 대지진 때 다 이제 화재로 사라져 버렸는데 그 자선당에 대한 이제 뒷이야기도 아주 재밌게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대 국왕 중에서 그 후대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 가장 아쉬운 국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인종을 이야기합니다. 인종을. 인종이 그 중종의 아들이거든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 근데 왕 되고 나서 8개월 만에 죽어버리거든요. 그 8개월 만에 죽은 것이 당시 실록 기록에는 이제 아버지 중종의 상을 치르면서 너무나 그 슬퍼하고 고글하고 해서 몸이 병이 생겨갖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실록엔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당시 문정왕후가 독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젊을 때 죽었죠. 그래서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 이제 명종이죠, 그죠? 명종을 세우기 위해서 인종을 독살했다. 그 내용 가지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영화 중에 후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됐는데 사실은 인종이 어느 날 그 동궁전에서 세자빈하고 함께 있는데 동궁전이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났는데 이 세자였던 인종은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문정왕후였던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문정왕후가 화재를 일으켜서 세자와 세자빈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종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불에 타 죽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중종이 쫓아와가지고 세자 간곡하게 불러가지고 원래 본인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효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죽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불효가 돼가지고 세자빈과 손을 잡고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역시 여기에서 그 전각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실어놓은 거예요. 한 편의 드라마식이 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전각마다 그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들이 쭉 이제 실려 있는 것들이죠. 그와 함께 이제 권례각사의 이야기도 함께 수록을 해놓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궐이라고 하면 경복궁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근정전, 또 경회로, 예. 그죠? 또 교태전, 예. 뭐 이제 이런 건물들이에요. 또 생각사자, 편전이었던 사정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근정전부터 시작한 그런 치조의 공간 말고 그 앞선 공간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까지 아주 흥미롭게 쏙놓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왕이 즉위를 할 때 근정문에서부터 출발해서 근정전으로 올라가고 드디어 용상에 앉는 순간 이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정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근정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저도 사실은 이건 처음 이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근정문 앞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흥례문서부터 시작해서 근정문까지 그 공간이 세종 때 아주 재미난 공간으로 썼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썼느냐? 이 세종이 말이죠. 보통 국왕이 아니에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세종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세종이 신무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세종이 이제 화약 무기를 많이 만들거든요. 세종 때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화약 무기가 비격진천내거든요. 비격진천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안에서 화약을 넣고 터지게 되면 바깥에 있는 쇠가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는 수류탄 같은 거죠. 예. 비격진천내도 만들고 세종이 일종의 미사일 같은 것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비 단계로 만든 것이 신기전이거든요. 그 신기전, 세종 때 만들었던 신기전이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행주대첩, 행주대첩은 다 신기전 갖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 사람들은 외군들은 2만 명, 권율을 장군 군대는 2,000명이었어요. 딱 10배 차이 나는데 뭐 우리가 무기도 뭐 훨씬 더 좋은 거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신기전, 다연발탄을 이용해 갖고 외군들을 격파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무기들을 다 세종대 만든 건데 세종이 이 무기 실험을 꼭 어디서 했느냐? 근정문 앞마당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정문 앞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광화문을 들어오고 흥례문을 들어와서 그 곳에서 이제 국왕이 새로운 왕이 되고 혹은 왕이 된 이후에도 조회를 열어서 5일, 11일, 21일, 25일 4번 조회를 여는 거거든요. 이 조회를 열어서 국가의 채모도 세우고 또 백성들에게 국가의 새로운 정책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만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무기 실험을 저는 여기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궁궐 안에서 어찌 보면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용산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용산이 훈련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훈련원의 분소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동대문 앞에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종묘에서 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해화경찰서에 있는 자리 거기가 넓은 공터였거든요. 거기서 군사훈련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무기 실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 이런 곳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권례각사 경회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권례각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부속실 정도, 비서실 정도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복궁에 예전 건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집현전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름은 수정전입니다. 수정전. 예, 수정전. 근데 이 수정전의 건물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곳이 한글 창제를 할 때 주로 모여서 회의를 했던 곳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시 집현전 학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거꾸로 정말 예. 이것은 오히려 다른 데 담아서 나와야 될 이야기들인데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함께 정리가 돼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쪽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치국이 같은 거 치국이도 우리가 알기로는 장영실이 예, 만든 장영실의 거다. 치국이라고 예, 하죠. 이렇게 예. 이야기하지만 문종이 세자 시절에 그 치국이를 창안에서 사실은 계속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장영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실들도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랐죠. 그러면서도 이제 역시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 내용을 보면서 이 양반이 완전히 정말 민족주의 중에 민족주의자로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제 탈민족주의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 탈민족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같은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이제 탈민족주의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서양사 전공하시는 분들 예. 입장에서는 탈민족주의가 많이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뭐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예. 다만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과도한 내셔널리즘으로 해서 네, 과하면 국수주의자가 항상. 예. 되면 이제 절대 안 되죠. 예. 우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예.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가 경복궁을 통해서 경복궁이 1915년에 앞서 제가 어제 예, 말씀드렸지만 조선물산 공진회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5년 단위로 막 이런 일들이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선의 수많은 재산들이 일본으로 나가게 되고 문화유산이 나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정말 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의 그런 슬픈 이야기 또 정말 일본이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객관적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슬픈 단지 이조 시대의 기억이 아니라 그 근대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기서 비극이 벌어졌던 것들. 그렇죠. 기억을 꼭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예, 됩니다. 저도 기억하고 경복궁 꼭 한번 다시 가보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오늘 교수님하고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궐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국왕의 권위와 통치 철학이 있겠죠. 거기서 생활하니까 왕족들의 삶이 담긴 그릇이기도 합니다. 다소 거창하고 권위적인 공간은 직무, 외교, 연회에 사용됐고 담담하고 아늑한 건물은 침전입니다. 경복궁의 각 건물들을 안내판 없이도 어디에 쓰였을까 이게 짐작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침전에서 집무실까지 왕의 동선을 생각하며 걸어보는 겁니다. 늦은 오후에 경복궁에 가셨다면 침전 앞에 잠시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제 거기 거주하는 왕족은 없습니다만 당대 생활상을 짐작하며 내가 왕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 제법 쏠쏠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연인과 동행했다면 중전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갔다면 세자 이렇게 불러주세요. 궁궐에 갔으니까 왕놀이를 해야 제맛입니다. 아울러 임진왜란 이후로 방치됐었던 경복궁의 폐허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왕권의 재정립을 위해 경복궁 중간에 매진했던 흥선 대원군을 떠올리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건대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